안녕하세요. 차라투 김진섭입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연구자분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한테 이렇게 혁신적인 내용을 발표드릴 건 아니고 그 기존의 교수님들하고 작년 올해 했던 연구들에서 통계적인 내용들을 어떤 게 있었나 이런 것들을 리뷰로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 성균관 의대 그 03학번이고요. 그제 예방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샘플수 계산 내용, 비혈등성 마진, 그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 제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고, 이제 발표 시간 15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그 참여했던 연구가 그 올해 3월에 있었던 그 연세대 로드스타,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 연세대에서 또 있었던 레이싱, 그다음에 그 올해 또 3월에 삼성에서 이지명 선생님이 있었던 리노베이트 컴플렉스 PCI 세 개를 제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레버는 제가 참여를 한 건 아닌데 이제 요 발표에 좀 그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올해 몇 달 전에 또 퍼블리시된 그 이제 연세대 세컨더리 로드스타 그 내용까지 같이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RCT에서 샘플수 계산이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샘플수 계산할 때 일단 가장 그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비율 비교하는 겁니다. 이벤트 레이트 예를 들어 5%, 4%일 것 같으니까 그 차이를 가지고 샘플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디퍼런스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냥 스터디건 노니페리티 스터디건 디퍼런스를 기반으로 이제 샘플 사이즈를 구하는 경우가 이제 더 많습니다. 이게 레이싱하고 로드스타 플레버는 다 요 방법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게 제일 심플하고요. 반면 그 로그랭크 테스트를 이용했다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리노베이트 컴플렉스 PCI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퍼런스가 아니라 하자드 레이시오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도 하자드 레이시오 스케일로 돼야 돼요. 노니페리트 마진이라는 것도 하자드로 주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벤트 레이트로 이제 처음에는 구하겠지만 결국은 그걸 하자드 레이시오 스케일로 바꿔서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그 샘플 사이즈 구할 때 썼던 방법이 그 메인 아웃컴을 제시하는 방법과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샘플 수 계산은 디퍼런스를 해놓고 메인 아웃컴을 하자드 레이시오로 준다든가, 샘플 수 계산 하자드 레이시오로 해놓고 메인 아웃컴을 디퍼런스 준다거나 이러면은 그 이제 RCT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냐면은 처음에 세팅한 그 유의 수준이나 이런 게 이제 미묘하게 달라지거든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샘플수 구한 방법과 메인 아웃컴을 제시하는 방법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레이싱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레이트를 다시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실제로는 프로포션인데, 디퍼런스를 메인으로 보여주고 하자드 레이시오는 이제 같이 보여줬습니다. 로드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게도 아예 하자드 레이시오라는 지표가 없습니다. 디퍼런스로 다 끝냈어요. 그래도 이제 자마에 이제 억셉이 됐습니다. 플레버 같은 경우는 또 디퍼런스가 이제 메인이고 하자드 레이시오는 이제 본문에 같이 제시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노베이트 컴플렉스 PCI 경우는 샘플수 하자드 레이시오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분석도 하자드 레이시오가 메인 아웃컴입니다. 실제로 보시겠습니다. 레이싱 트라이얼 같은 경우 그 이제 디퍼런스 기준으로 노니페리티 마진 2.0에서 3,780명으로 계산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도 샘플 사이즈 구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이제 소수점 반올림 외에는 동일하게 나왔고요. 실제 계산을 보시면은 앱솔루트 디퍼런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자드 레이시오가 나옵니다. 그 로드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같은 교수님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샘플 수를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아예 여기는 하자드 레이시오가 없습니다. 디퍼런스로 끝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도 RCT 같은 경우는 그 디퍼런스로 그냥 보여주면은 그냥 심플하게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뒤에 다른 연구도 말씀드리겠지만 리뷰어나 그 리뷰어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렸고, 플레버 같은 경우도 이제 디퍼런스로 계산을 했고, 실제로 보시면은 디퍼런스를 메인 아웃컴으로 먼저 보여주고 하자드 레이시오를 이제 뒤에 그냥 같이, 왜냐면 하자드 레이시오라는 게 워낙 그 이제 널리 알려진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여줬습니다. 그 리노베이트 컴플렉스 PCI는 유일하게
샘플 수 계산할 때부터 하자드 레이시오 기반으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하자드 레이시오 기반, 그러니까 로그랭크 테스트 기반으로 그 샘플 수 계산 할 때는 조금 유의해야 되는 게 이게 메서드가 이제 그 클래식한 그 1980년대 메서드가 있고 뭐 그게 안 좋아서 계속 뭐 추가가 돼서 메서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메서드마다 좀 나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일본 교수님이 개발한 외부로 하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뒤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 리노베이트 컴플렉스 PCI는 그림의 메인 아웃컴이 하자드 레이시오죠. 디퍼런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 하자드 레이시오로 다 얘기가 됩니다. 네, 메인 아웃컴 하자드 레이시오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R을 줄여 써서 요거는 아래에 있는 패키지인데 제 클래식한 방법은 그 아래에 있는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계산을 할 수 있고 그걸로 계산하면은 이제 실제로 연구에 썼던 거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샘플 사이즈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디퍼런스로 구하는 방법, 하자드 레이시오로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메인 아웃컴도 동일하게 가야지 이제 맞는 연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혈등성 마진에 대해서는 이게 뭐 통계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임상적인 내용이 훨씬 많아서 이제 많이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 논인페리티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논인페리티를 증명해야 되니까 실제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p-밸류가 차이가 없을 때 0.05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차이가 없을 때. 네. 그래서 마진이 여기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거고 이제 로드스타 리비전 때인데 이거는 뭐 이제 되게 통계적인 내용이 아니라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뭐 타겟의 버든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왜 논인페리티만으로 충분하냐 근본적인 질문을 뭐 하셨고요. 근데 이건 사실 뭐 제가 답변해 드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마진이 또 왜 이렇게 크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샘플 사이즈 구할 때 이벤트 레이트가 12%라고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실제 아웃컴이 이제 9%, 8%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진이 3%가 너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통계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마진 같은 경우는 마진 구하는 게 뭐 사실 선생님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도 항상 답변 드리는 게 이게 또 통계적으로 아주 옛날에 한 5년 전 뭐 10년 전 이럴 때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몇 프로 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이제 있긴 했었는데 탑 저널로 갈수록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그 임상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시는 임상 현장의 그 느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임상 현장의 판단 플러스 이제 샘플 수를 그 샘플 수 계산할 때 물론 고려가 되지만 똑같이 나올 때 p-밸류가 유의하게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플레버나 리노베이트 컴플렉스 PCI는 이제 PCI니까 이제 의료 기기 쪽으로 분류가 돼서 의료 기기일 때는 그 유의 수준 알파를 그 원래 이제 원사이드 5%, 원사이드 투사이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의 수준을 이제 조금 원사이드로 해서 원래 기존보다 2배로 늘려도 된다. 그렇게 이제 의료 기기의 경우에는 조금 널널한 기준을 적용해도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그 레이싱하고 로드스타 같은 경우는 그 약물 연구였고 약물 연구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약물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유의 수준을 널널하게 좀 넓게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리뷰어의 지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결과가 이제 그거를 커버할 만큼 좋게 나와서 이제 디펜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아웃컴을 제시하는 방법은 이제 논인페리티 스터디 기준으로 어퍼 이제 97.5% CI 이건 일반 약물 연구에서 어퍼 97.5% CI를 보여줘야 되고 만약에 그 의료 기기 연구면은 어퍼 95% CI를 보여주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그 디퍼런스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는 카플란-마이어 그 이벤트 레이트를 두 개를 계산하고 그 디퍼런스의 그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되는 거고 요거는 그냥 그 구하는 R 코드를 그냥 참고차 넣는 겁니다. 레이싱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연구는 다 카플란-마이어 에스티메이트로 그 카플란-마이어 에스티메이트 여기 카플란-마이어 에스티메이트 여기 이제 퍼센트가 있잖아요. 요거 퍼센트로 디퍼런스를 구하고 다 오케이인데 그 이제 그 뭐 연구마다 뭐 리뷰어마다 다 성향이 다른지 그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이 카플란-마이어 에스티메이트를 쓴 것도 이제 문제를 삼아서
카팔라마 에스티메이트 쓰지 말고 그냥 프로포션을 써라. 그냥 몇 명 중에 몇 명이 발생했고 몇 명 중에 몇 명이 발생했고 그래서 심플하게 그 프로포션 디퍼런스로 계산을 해라.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좀 잔재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전혀 쓰지 마라. 예, 뭐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다행히 뭐 그렇게 해도 결과가 이제 충분히 잘 나와서 예, 괜찮습니다. 카팔라마 에스티메이트 기반으로 9.3, 10.3%인데 그냥 생 N 이벤트 기반으로는 9.1%, 9.9%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뢰 구간도 이제 프로포션 디퍼런스를 하면 신뢰 구간은 보통 정규 분포 그 어프로시메이션 과정이 있는데 그것조차 함부로 쓰지 마라.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라. 그래서 윌슨 CI라는 걸 써라. 그래서 되게 까다롭습니다. 다행히 근데 결과가 뭐 이런 거를 적용하더라도 이제 무리 없이 이제 그 스터디를 만족을 해서 예, 좋은 결과가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논문에서 RCT에서 다 쓰는 말인데, 자, 우리가 RCT에서 엄밀하게 검정하는 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만 검정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사실 그냥 RCT가 아니라 일반 그냥 데이터 모아서 하는 연구 그런 것들은 뭐 다중비교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피벨 여러 개 그냥 다 보여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RCT는 정말 확실하게 증명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밀하게 세팅된 그 샘플수 세팅이나 이런 거 모든 세팅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에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 유의하게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인정하는 거고 대신 보통 RCT는 이제 세컨더리 아웃컴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 세컨더리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p-밸류가 0.05보다 미만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뭐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연구에서 설계되었던 것도 아니고 p-밸류가 여러 개 나올 때 그 다중 보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거의 대부분 연구에는 이런 멘트가 본문에 이런 멘트가 써져 있습니다. 이제 다중 검정을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봐라. 이걸로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없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로드스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하자드 레이쇼가 없었기 때문에 뭐 리뷰도 놀랐던 것 같습니다. 왜 뭐 하자드 레이쇼랑 컴퓨터 뭐 그런 게 없냐? 예, 그런 거랑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팔로업을 좀 짧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요 아래 내용은 이제 또 제가 뭐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예, 선생님들끼리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자드 레이쇼. 자, 로드스타 같은 경우 하자드 레이쇼가 아예 없고요. 리노베이트 컴플렉스 PCI는 이게 두 스터디가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로드스타는 이제 심플의 극치를 달리고요. 리노베이트 컴플렉스 PCI는 분석이 조금 예, 그러니까 리비전 때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생소한 것들을 좀 물어보거나 그렇게 해서 이주명 교수님과 같이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병원이 대부분 다기관이니까 그 이제 사실 다른 연구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특이하게 이제 그 리노베이트 컴플렉스 PCI는 병원만의 그 특성들을 이제 고려를 한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만약에 디퍼런스를 심플하게 계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으면 이런 보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콕스를 하게 되는 하자드 레이쇼가 하는 경우에는 병원을 보정할 수가 있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까 디퍼런스를 하는 것도 보정을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콕스 같은 경우는 이 병원의 스트라타 베이스라인 병원마다 베이스라인이 다르다는 그 가정을 해서 스트라티파이드 콕스를 해라. 다행히 근데 결과가 크게 뭐 어긋나지 않게 나와서 잘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제 하자드 레이쇼 제시했는데 또 특이하게 컴퓨팅 리스크를 아웃컴으로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카디악 데스까지 고려해달라는 거죠. 컴퓨팅 리스크 아날라이시스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제시해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진행을 했고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마땅히 없어갖고 제가 이제 기존 패키지들을 좀 패키지 업데이트해서 그림을 좀 그래서 드렸었습니다. 이건 번외로 최근에 이제 랜드마크 아날라이시스 많이 하는데 이제 RCT 할 때 뭐 3개월 뒀다가 3개월 이상부터 본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있을 때는 랜드마크 아날라이시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여줘야 되고 요거 이제 혹시 R을 쓰시는 분은 이제 제가 만든 R 패키지에 이런 기능이 심플하게 구현돼 있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리비전입니다. 거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퍼 프로토콜 하면서 디자인이 깨지는 거 아니냐. 퍼 프로토콜이 이제 안지오랑 IBS인데 두 개가 이제 바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뀐 사람들 뺀 군을 퍼 프로토콜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뭔가 문제가 랜덤이 깨지는 거 아니냐. 랜덤이 깨졌으면 뭔가 이 논문을 주시면서 이렇게 좀 복잡한 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이 복잡한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퍼 프로토콜에서 그 완전 두 군이 바뀐 게 완전 랜덤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ICT의 랜덤을 깨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디펜스를 했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고, 예, 감사합니다.